데이터 분석의 통계 과목에서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기술 통계 입문입니다. 통계는 데이터 분석에서 하드 스킬 영역입니다. 통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 공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수학적 처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개념과 수학적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기술 통계 입문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어떤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통계에 대한 용어,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기술 통계는 통계학의 한 종류입니다. 기술 통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는 추론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통계와 기술 통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 유형과 척도, 중심 경향성 측정, 삼포도 측정, 분포의 형태, 자료의 시각화, 기술 통계의 한계와 보완 방법, 그리고 다음 강의인 추론 통계 입문에 앞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는 무엇인가? 개요입니다. 통계는 영어로 statistics, 한자로 통계입니다. statistic는 확률을 뜻하는 라틴어의 statisticus 또는 국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statistica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인 통계는 통, 거스릴 통, 합칠 통, 개는 셀 개입니다. 즉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국가를 다스릴, 합칠, 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계의 정의를 보면 통계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추론, 요약 등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정의를 보면 어찌 보면 이 말은 통계가 데이터 분석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의 목적, 데이터 요약, 데이터 해석, 의사결정 지원, 예측이 있습니다. 데이터 요약은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쉽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데이터 해석은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나 트렌드를 발견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해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측, 이런 과거 데이터와 데이터 해석을 기반으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통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합니다. 기술 통계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추론 통계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용어입니다. 우선은 아래 6가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개념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모집단은 population, 통계학에서 관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모집단은 전체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 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영향으로 그전에는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수, 우리는 이것을 파라메타라고 하고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모집단의 어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분포 이와 같은 통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표본, 샘플이라고 하고 모집단을 전부 다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표본 조사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량, 스태티스틱, 모집단에서 대표하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에 대한 통계적 속성을, 즉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 모집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모수이고 그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를 선택하는 것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본이 추출된 것은 하나의 표본 집단이 생길 것이고 그 표본 안에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표본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통계량을 근거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은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분포이고 통계적 추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통계란 무엇인가? 개요입니다.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는 표본이나 모집단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요약을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술 통계는 표본뿐만 아니라 모집단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술 통계는 표본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술 통계는 표본뿐만 아니라 모집단에서도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술 통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수치나 도표 등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중심 경향성을 측정하고 산포도를 측정하고 분포의 형태를 파악을 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이런 기술 통계의 방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기술 통계의 중요성,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술 통계 과정이고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즉 EDA라고 합니다. 이 기술 통계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제2과목의 데이터 탐색에서 통계 기법의 이해, 기술 통계 항목입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제1, 2, 3 유형 모두에서 기술 통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유형 및 척도. 데이터는 유형과 척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셀 수 없는 데이터, 명목형 데이터, 순서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는 셀 수 있는 거,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주형의 명목형은 변수 간, 즉 데이터 간 순서가 없고 단지 변수 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성별 등이 있습니다. 순서형은 변수 간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 간의 간격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 학점이 있습니다. 학점은 A, B, C, D가 있으면 선생님이 A 학점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점은 100에서 90점, B 학점은 80에서 60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연속형이 있고 이산형이 있는데, 연속형은 실수의 값이고 무한한 값입니다. 연속형은 실수의 값이기 때문에 몸무게 72.5, 온도 23.8도 이와 같이 실수의 값이고, 그리고 이산형은 셀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 1명, 2명, 3명, 사과 개수 1개, 2개, 3개 이와 같은 것이 이산형입니다. 이 데이터는 척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가 있고요. 질적 척도에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양적 척도에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질적 척도의 명목 척도는 명목형 변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변수 간의 순서가 의미가 없고 단지 변수 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성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별 등을 남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수치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열 척도는 변수 간의 순서가 의미가 있고 변수 간의 비교 우위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있습니다. A, B, C, D 순서 간의 의미가 있고 A가 B보다는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 우위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등간 척도. 등간 척도는 양적 척도입니다. 속성의 차이를 균일한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문지에서는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이 만족도가 바로 등간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는 범주형에서 순서형 데이터, 이 척도에서는 양적 척도인 등간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절대적인 0이 존재합니다. 즉 키, 몸무게, 온도, 학생 수, 즉 비율 척도는 수치형 변수에서 이산형과 연속형입니다. 네 번째, 중심 경향성 측정입니다. 개요입니다. 중심 경향성, Central Tendency, 중심 경향성 측정은 데이터의 중심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구간에서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심 경향성의 측정 방법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은 모든 데이터의 값을 더한 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장점은 모든 데이터를 더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모든 데이터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상치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치의 값에 의해서 평균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일렬로 쭉 정렬을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장점은 이상치의 영향이 없습니다. 일렬로 쭉 정렬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
이기 때문에 어떤 낮은 영역에 이상치가 있든 높은 영역에 이상치가 있든 중간에 있는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기도 합니다.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입니다. 장점은 범주형 데이터에서 최빈값은 주로 사용이 되고요. 데이터의 빈도를 반영을 합니다. 단점은 이 최빈값은 평균값, 중앙값은 딱 하나이지만 이 최빈값은 그 데이터에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B, C, D가 있다고 하면 A도 5개, B도 5개, C는 3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빈값은 어떤 대표하는 유일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일치할 수도 있고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 꼬리 분포, 대칭 분포, 왼쪽 꼬리 분포가 있습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최빈값이 가장 작은 값이고 그 다음은 중앙값, 평균이 가장 높은 값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꼬리 분포는 주로 낮은 값에서 많은 점유율이 있고 데이터가 큰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적은 점유율이 있고 대칭 분포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일치하는 분포입니다. 왼쪽 꼬리 분포는 오른쪽 꼬리 분포와 반대로 평균이 가장 낮고 중앙값, 최빈값이 가장 높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 삼포도 측정입니다. 개요입니다. 이 삼포도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분포와 삼포도는 개념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삼포도와 분포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삼포도는 베리어빌리티이고 삼포도 측정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데이터의 분포, 일관성 및 병동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범위, 사분위수,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범위는 레인지라고 하고 범위는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입니다. 이 범위의 장점은 계산하기가 간단합니다. 가장 큰 값 빼기 가장 작은 값을 하면 되고 기본적인 삼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98%가 10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로 98%는 범위가 10인데 계산상으로는 100, 2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사분위수, IQR이라고 하고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합니다. 즉 사분위수는 데이터를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 일렬로 쭉 정렬을 했을 때 Q3, 즉 하위 75%, Q1, 하위 25%, Q3 빼기 Q1으로 데이터 중간 50%의 범위입니다. Q3가 하위 75%이고 Q1이 하위 25%죠. 그거의 빼기니까 50%가 되고 75 빼기 25라는 말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간 50%의 범위입니다. 장점은 이상치의 영향이 없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상치는 극단적인 값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 단점은 그 50%를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분산, 밸리언스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데이터 값들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떤 데이터 값 빼기 그 데이터 전체의 평균, 뮤, 우리는 이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디비에이션. 이 편차를 제곱을 해서 그 데이터 개수로 나눈 것이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이 시그마 제곱을 루트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이 되었죠. 그래서 그 왜곡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분산인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동성을 반영을 합니다. 단점은 이상치의 영향이 있습니다. 좀 전에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산은 왜 편차를 데이터의 값 빼기 그 데이터 전체의 평균, 이 편차를 제곱을 했을까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값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직관적이지 않고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즉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상쇄해주는, 왜곡을 없애주는 이런 표준 편차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섯 번째, 분포의 형태입니다. 이 삼포도와 분포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 삼포도와 분포의 개념을 동일한 개념인데 어떤 표현 방법이 다른 줄 알았고 누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삼포도, 베리어빌리티는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수치로 표현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범위, 표준 편차 등이 있고 shape of a distribution, 이 분포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외도와 첨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분포의 형태는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포는 대칭 분포와 비대칭 분포가 있습니다.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외도와 첨도가 필요합니다. 외도는 스큐니스, 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첨도는 커토시스, 분포의 꼬리와 중심부가 얼마나 뾰족한지 평평한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스큐니스, 외도가 0보다 크다면 외도가 양수라고 하면 오른쪽 꼬리 분포를 나타내 줍니다. 아래쪽 그림을 봐주시면 오른쪽 꼬리 분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나 있고 외도가 0이라고 하면 혹은 0의 근처라고 하면 거의 대칭 분포이고 외도가 0보다 작다, 즉 외도 값이 음수라고 하면 왼쪽 꼬리 분포입니다. 좀 전에 중심 경향성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오른쪽 꼬리 분포는 최빈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중앙값, 평균값 순으로 값이 큽니다. 그리고 왼쪽 꼬리 분포는 평균이 가장 작고 중앙값, 최빈값이 가장 큽니다. 이런 대칭 분포와 비대칭 분포는 자연현상에서 자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칭 분포, 물리적인 어떤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IQ 점수와 같이 자연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키를 보면 대한민국의 평균 키 173, 174 정도의 가장 많이 분포가 몰려 있고 점점 옆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비대칭 분포는 주로 오른쪽 꼬리 분포는 소득이라든지
어떤 연봉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와 같이 돈과 관련된 거고, 왼쪽 꼬리 분포는 주로 어떤 연령별 사망 분포와 같은 형태가 왼쪽 꼬리 분포입니다. 일곱 번째, 자료의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를 말 그대로 시각화, 그래프와 차트와 같은 시각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화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원형 차트, 산점도, 상자 그림, 히트맵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6가지를 많이 쓰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역시 실제로 이 6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바 차트라고 하고 범주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수치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은 똑같이 어떤 이렇게 블락 형태로 생겼는데, 이 범주형은 말 그대로 범주의 데이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차트가 조금씩 떨어져 있고, 히스토그램은 수치형이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가 붙어져 있습니다. 원형 차트, 파이 차트라고 하고 범주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이 삼점도도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각화 기법이고요. 두 개의 수치형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상자 그림, 이 박스 플롯, 이 박스 플롯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각화 도구이고요. 범주형과 수치형 데이터를 혼합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중앙값, 4분위수, 이상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균값도 나타낼 수도 있고 중앙값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말은 중심 경향성도 알 수 있고 산포도도 알 수 있는 정말 효율적인 시각화 도구입니다. 히트맵은 어떤 수치형 데이터들의 강도나 빈도를 시각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원형 차트는 범주형에 쓰이고,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은 수치형에 쓰인다. 그리고 상자 그림은 범주형, 수치형을 함께 혼합해서 쓸 수 있다. 여덟 번째, 기술 통계의 한계와 보완 방법. 기술 통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울 추론 통계가 있는 거고요. 기술 통계의 한계점은 데이터의 패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원인이나 결과, 즉 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술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은 추론 통계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가 추론 통계 입문인데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는 것들은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자주 전화가 오죠. 그때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모집단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표본이라는 증명입니다. 이런 표본조사는 해당 표본이 전체 대상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이 모집단의 대표를 하지 않는 그 표본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모집단을 추론을 할 때 일관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해당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이 부족하다면 모집단의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추출 설계가 복잡한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됩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의 선택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게 되는 경우죠. 어떤 방법이 있냐고 하면 편의 표본 추출. 표본을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자가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표본들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판단 표본 추출은 그 연구자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하겠어 라고 해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눈덩이 표본 추출은 초기 그 표본을 통해서 또 새로운 표본을 확장해 나가는 추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하면 안 됩니다. 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의 선택 확률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확률 표본 추출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 계통 표본 추출. 오히려 어떤 한글 이게 번역보다는 영문이 조금 더 개념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심플 랜덤 샘플링, 즉 간단하게 랜덤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정당별 지지도를 파악을 할 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대한민국의 모집단 지역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 우리가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하고 동일 구간에서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모집단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와 같이 도로 나누고 각 도에서 100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군집 표본 추출, 클러스터 샘플링, 즉 여러 군집으로 먼저 나누고 그 군집 선택은 랜덤입니다. 그리고 군집 내에서도 랜덤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도로 나누고 거기서 랜덤으로 경기도가 선택이 된다고 하면 그 경기도에서 랜덤으로 남녀 무작위 100명을 선택을 합니다. 층화 추출, 도로 나누었고 각 도에서 랜덤으로 100명을 선택하는 거고 클러스터 샘플링은 그 도 선택마저도 랜덤이고 도 안에서도 랜덤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통 표본 추출, 시스템매틱 샘플링이라고 하고 순서를 부여 후에 표본을 추출합니다. 선거의 표본을 추출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사람을 무작위로 100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기술통계 입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